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신문 리버티 코리아 포스터를 검색하시면 다시 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4.15 선거가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앞에 닥쳐온 선거인데도 많은 국민들은 지지하는 쪽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어떤 경우는 거의 30% 가깝게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 적어도 한 25, 6% 정도는 무당파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우선은 거대 야당의 공천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이 우리 국민들한테 사실적인 이슈와 관점을 그동안 제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면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나서가지고 이런 신문이 나서서 태극기 세력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집권 여당과 미래통합당 양당 체제로 이렇게 프레임이란 걸 여러분들 프레임 어떤 그 규모를 설정했다는 거죠. 그렇게 설정했는데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더불당과 미래통합당의 양당 대결로 판세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후에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할 것 같은 종편방송 TV조선과 채널A를 방송 제어가 탈락시켰다고 위협하면서 꼼짝 말아하고 재갈을 물렸지 않습니까? 4월 말까지 선거 끝난 4월 말까지 채널A 그 다음에 TV조선은 꼼짝을 할 수가 없죠. 이 정권 잘못 보이면 허가가 취소되니까. 이때쯤이면 사실은 선거에 대해서 이슈하고 어떤 인물이 좋을지 이런 데에 대해서 내놔야 하고 언론에서 또 언론은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안을 제시해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벌써 지나도 한참 지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방송을 비롯한 모든 언론은 이 정권의 눈치만 보고 이 정권의 생각만 그대로 퍼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국민들은 현실은 그게 아닌데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현실하고 참 맞지가 않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판단이 안 서고 헛갈린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모든 언론이 소위 친문 선봉장이 되거나 나팔수 노릇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도 저도 못하는 입장이면은 입 다물고 있는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TV조선이나 그 다음에 그 채널A 같이 종편 방송 같은 경우죠. 뭐가 걸려 있는 거 이런 건 특히 말 못하는 거죠. 어쩌면 이 정권이 선거에 써먹기 위해서 참 그동안 언론 관리를 탁월하게 했습니다. 그 효과를 지금 이 순간에 보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언론을 좀 아는 제 입장에서는 이 정권에서 언론 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관리하는 언론들을 우리 편, 자기 편을 만드는 언론들을 어용 언론이라고도 했는데 얼마 전에는 제도권 언론이라고 하고 이제는 정권의 앞장선 나팔수 언론을 이 정권은 다 만들었습니다. 이 정권은 정말로 언론의 특성에 맞게 지금 선거에 와서는 선거 유권자들의 성향에 맞게 맞춤형 언론 관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권 입맛에 맞는 여론 독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론을 독점하고 독재를 한다는 것이죠. 방송의 경우를 보면요. 80년대 초 군사 독재 시절에 이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시 15분 땡 하면은 어김없이 저녁 뉴스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땡전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도 그 장면을 생각하는 땡문 보도를 현재 많은 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평소 안 하던 지방을 뻔질나게 다니면서 가서 하는 말이 이 집권 세력들의 선거 펴왔는데 덕이 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대통령이 지난 식목일 날
강원도 가서 나무 심으면서 선거 때 이 더불당과 이 정권한테 표 얻기 위해서 주장하는 코로나 극복을 연결시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무 심는 거하고 코로나 극복하고 뭐 그렇게 큰 이치에 맞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동정도 모두 코로나 극복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방송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도 합법적으로 선거 지원을 하고 유세를 하러 다니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방송가하고 또 언론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치라는 것이죠. 자, 그나마 이렇게 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평범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 홍보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국민들은 이 투표하는 날이 가까울수록 뭐 우리 같은 유튜브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작은 신문이나 작은 방송, 작은 언론보다는 지상파나 뉴스 채널에서 나오는 정보를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 정권이 이용하는데 같은 그 언론기관들도 요즘 무늬만 공영방송인 KBS와 MBC 또 뉴스 채널인 연합뉴스, YTN은 군사정권 시절 땡전 방송 못지않게 땡문 방송으로 우리 유권자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몰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슈를 선점하니까 코로나 극복이라는 것이고 또 코로나 극복을 이 정권이 아주 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다. 뭐 이 나라 대통령이 세계 어느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만 해도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슨 뭐 진단 키트 같은 걸 한마디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을 그쪽에서 원하고 있다. 우리보다 선진국에도 우리가 방역 체계를 잘했기 때문에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코로나 극복을 얘기하면서 미국의 트럼프라든지 유럽 선진국 대통령과 비교해서 이 나라 대통령은 전문가의 목소리를 귀 기울인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가 배워야 한다고 땡문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코로나 초기에 대한의사협회에서 그 회장이 나서 몇 번씩 국경을 폐쇄해야 된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국민 2만 명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체도 아직 생생한데 그럼에도 이 방송들은 다 처음에 나올 때는 한번 보여주지만 그 다음엔 다 틀어막고 유튜브에서만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나라 대통령이나 이 정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웃나라 중국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야박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인명을 더 많이 손상을 가져왔고 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얼마나 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좀 잠잠해졌다고 그랬지만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방송을 이렇게 활용해서 선거운동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역으로 어떤 홍보하고 이게 홍보도 아니죠. 선전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보는 있는 사실을 가지고 남한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선전은 아예 우리가 목적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광고 같은 거는 그나마 그래도 내가 돈을 내고 하니까 돈 내는 거니까 뭐 그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선전은 돈도 안 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참 이게 선전을 우리가 국민들이 다 당해서는 안 되는데 좀 그렇다는 것이죠. 뭐 이것만 해도 국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이해하겠는데 좀 장황하지만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사실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방송은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요즘 젊은 사람이라든지 좀 배운 사람이라든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접하는 것이 인터넷 포털 뉴스 아니겠습니까?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의 그 앞에 나오는 기사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털 뉴스에서 가관이 아닙니다. 검증도 되지 않는 뉴스를 확대하고
또 그럴듯하게 미화해서 전 포탈을 도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주역은 정부 기관인 연합뉴스가 앞장서고 물색 모르는 인터넷 신문들이 따라합니다. 이 연합뉴스가 왜 통신사인데 앞장설까 이렇게 하지만 연합뉴스가 소스를 포탈에다 물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적으로 많이 물어준다는 것이죠. 소스를 많이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 물어준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연합뉴스는 앞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한 통신사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진국 언론에 보도된 우리 그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 의 현상 같은 거 이런 거를 얘기한 작은 기사를 찾아냅니다. 특히 그 미국의 어떤 그 신문사나 이런 데 찾아내죠.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면 국내 독점 배포권을 이용해갖고 국내 방송사라든지 지방신문사를 포함해서 각 신문사에 배포를 하고 또 포탈 뉴스에는 어김없이 배포를 하면 포탈은 그 정권에 다 장악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포탈은 또 어김없이 실어주죠.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보면요. 출처도 없이 한국 코로나 대량 검사가 미국에 그걸 따라하게 돼서 미국의 발병 곡선을 낮출 수 있다. 마치 이거는 우리나라 이 정권이 잘 방역 대처해서 포장된 걸로 이 기사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 미국은 우리보다 나중에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고 이런 거지 자기네들이 대처하는데 우리 한국 코로나 대처가 한국의 그 방역이 무슨 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협조는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쪽에 참고는 할 뿐이지만 그게 무슨 큰 얘기입니까? 자, 요거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더 정확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연합뉴스가 한술 더 떠서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대사관이 있습니다. 이 한국대사관에서 제공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보도자료를 줬다는 거죠. 보도자료를 한국대사관에서 보도자료를 줬는데 그 보도자료에 뭐라고 썼냐면 집단 키트부터 방역 정책까지 세계가 한국과 코로나 협력 관계를 원하고 있다. 아마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의 어떤 관계자하고 한국의 부총리인가요? 그래서 코로나 화상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한국 대사관에서 이 보도자료를 쓴 것입니다. 이런 홍보 문구를 그대로 이 연합뉴스가 기사해서 방송사라든지 신문사라든지 포탈에 제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역으로 보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은 외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렇게 하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진정성 있는 방역 대책이 필요하지 이렇게 국민 눈 가리고 귀 틀어막고 입 봉하는 프로파간다. 다시 말씀하면 역선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악역을 하는 방송 언론 포털은 국민을 상대로 전에 독일의 그 히틀러가 했듯이 그 다음에 또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이 했듯이 가까이는 뭐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 보면 이북 체제에서 하는 것처럼 국민을 선전과 선동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 정권에서 이 자기네 홍보 매체, 선전 매체, 이 나팔수 언론들을 활용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거 때. 자, 이 정권이 하는 게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면요. 이 4.15 선거를 맞이해서 이 정권이 이렇게 떠나가는 민심이 지금까지 경제 폭망, 외교 실종, 그 다음에 휴전선, 개방, 이렇게 해서 이 국민들한테 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 코로나가 덮치니까 민심은 더더욱 이반됐죠. 그런 민심을, 떠나가는 민심을 극복 능력이 있는 것처럼, 크게 있는 것처럼 외국의 뉴스라든지 이런 어떤 선전, 선동기관, 우리 언론들을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선전을 하고 또 이런 언론 매체, 방송 매체들은 또 포털 매체들은 정권에 빌붙어서 선전 도구를 자청하는 이 정권과
한 통속이 됨으로써 국민들 눈 가리고 입봉하고 기틀을 막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이번 4.15 선거에서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정권한테 편파 여론이 조성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정권이 원하는 대로 여론 독재가 조성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 언론은 하수인이고 천병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선거는 망쳐지게 되고 선거가 망쳐지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 언론이나 이 정권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 마치겠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신문인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로 다시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